자, 오랜만에 두 분 모셨습니다. 변상우 기자, 신혜리 기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왜 모셨느냐? 내일이 미 대선입니다, 드디어. 드디어. 드디어 네. 대선입니다. 지금 사실 트럼프가 등장한 일은 항상 그렇긴 했는데 역대급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. 예. 그죠? 이 박빙 정말 박빙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정말 우세했다. 또 우세, 그러니까 해리스 등장하고 나서 한동안 해리스가 우세했고, 해리스가 우세라고 다 했으니까 그때.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그거를 뒤집었다고 했다가 네.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은 또 갑자기 네.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해리스가 경합주 7개 중에서 4개가 우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또 한 가지 좀 쇼킹한 게 있는데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아이오와주 네. 거기 있는 트럼프의 텃밭이거든요. 네. 근데 거기 이번에 여론조사를 깠더니 해리스가 우위다. 그래서 요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가 지금 엉망이 아니냐 이렇게 이 얘기를 여론조사 하고 맞는지 있습니다. 안 맞는지도 아니, 근데 모르겠어요. 지금. 그러니까요. 항상 트럼프가 우세했던 주인데 지난번에 4% 정도 트럼프가 앞서 있었는데 이번 거는 다시 해리스가 한 3%? 네, 다시 맞습니다. 앞섰으니까 네. 간격이 크죠. 특히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그래도 2020년 코로나 제외하고 가장 높았거든요. 근데 사전투표는 또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도 민주당이 우세하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보면 19%에서 29%까지 포인트로 이제 앞서가고 있다 해리스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공화당도 꽤 많은 분들이 나와서 먼저 사전 투표를 사전 투표. 했거든요. 그런데도 지금 어쨌든 사전 투표에서는 19에서 29% 포인트 해리스가 앞섰는데 이 수치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때보다도 높은 수치여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사전투표 덕분에 해리스가 유리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또 있어요. 가서한 게 있고 우편으로 한 게 있고 그런 거죠. 지금. 그렇죠. 네. 미국은 주마다 달라가지고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사전 투표를 보면 일단 민주당 여성 그리고 그동안 투표하지 않았던 여성들이 대거 참여를 한 까닭이라고 하고요. 아이오와 주 역시 왜 이렇게 트럼프 텃밭에서 뒤집혔냐? 여성들이 나와서 투표를 꽤 많이 했다는 거예요. 트럼프는 주로 그 저학력의 백인 남성의 지지층이 나이 많은 약간. 트럼프를 밀어주고 있고 그 표가 결국 트럼프를 당선시켰다고 당선될 때 말해왔는데 네. 이번에 이제 여성들이 많이 나왔다. 네, 반면 애리조나 같은 데서는 또 공화당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남녀 간의 뭐 대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여성들의 표들이 지금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성이 분발한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나요. 네, 왜 낙태 분발하나? 이슈가 일단 있고요. 아하. 트럼프를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고, 그리고 미국도 이제 한번 여성 대통령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,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. 일론 머스크를 또 싫어하는 여성들,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일론 반면에 머스크가 또 바람둥이 이미지가 강하거든요. 네. 우리나라에서 그건 잘 보도가 안 되는데. 네. 네. 예. 바람둥인가요? 네, 바람둥이 이미지가 강합니다. 우리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네요, 공장장께서. 자,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요, 유고브라고 이제 여기가 더 타임스라는 그 영국 언론과 손잡고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최근에 계속 해리스가 앞섰던 그 여론조사를 뒤집었다는 거예요. 네. 이게 이제 해리스가 미시간, 펜실베니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경합주,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3에서 4%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. 지금 NYT 뉴욕타임스 조사에서도 위스콘신에서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. 지도 한번 띄워봐줘. 지도. 네. 예전에 우리가 써먹었던 지도 있는데 미국 대선을 바라볼 때 전국 지지율이 높네 낮네 이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고 경합주가 네, 중요하죠. 제도상. 네. 예. 그래서 경합주만 중요한데 7개. 네, 지금 네. 말씀하신 경합주 세 곳을 예전에 이제 공장지대가 잘 나가다가 맞습니다. 쇠락했다고 해서 러스트벨트라고 러스트벨트, 네. 부르는데 지도 한번 띄워 이 지도 네. 예. 네. 네. 띄워봐 주세요. 예. 네, 미시건신, 미시간, 펜실베니아 네. 이거 5대5를 끼고 있는 네.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이에요. 네. 근데 지금 저기서 가장 중요한 건 펜실베니아입니다. 펜실베니아가 19명의 선거인단이 네. 가지고 있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위스콘신, 미시간, 펜실베니아를 가져가야 이 사실 세 군데를 해리스가 이길 수 가져가면 있어요. 해리스가 이깁니다. 맞아요. 근데 그렇게 펜실베니아를 많이 못 가져가면 거의 이제 트럼프가 이길 그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.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됩니다. 그러면 네. 펜실베니아가 19명이나 되니까 네. 나머지 어디를 불리한 곳을 이겨야 되지 이렇게 따지기 네. 시작해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펜실베니아를 져버리면 네.
그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네. 예. 지난주만 해도 이코노미스트에서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무려 56%고 해리스는 네. 44%인데요. 최근에 어제 업데이트된 거 보니까 이게요. 치고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해리스가 될 확률이 지금은 49%,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될 확률이 51%.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. 50대 사시고. 아,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한 건데요.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저도 자기들이 할 말이 있고 해리스가 네.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무당층에서는 아무튼 해리스가 조금씩 계속 앞서고 네, 있는 건 앞서고 분명해요.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은 해리스 주춤했잖아요. 9월 이후로는 굉장히 해리스가 주춤했고 훨씬 더 트럼프가 앞서는 기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게 다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렇다면 트럼프가 우세였던 흐름이 왜 바뀌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제가 10월 29일과 30일 경이 딱 해리스가 치고 올라온 지점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? 쓰레기 발언이 있었습니다. 이거는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이민자들을 향해서 네, 트럼프가 미국은 모든 나라의 쓰레기들 모여서 사는 뭐 이렇게 곳이다 하면서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들을 다 싸잡아 쓰레기라고 했잖아요. 그랬더니 공화당 측의 인사 힌츠 클리프라는 사람이 이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고 했는데 이 푸에르토리코가 왜 중요하냐? 펜실베니아의 이 푸에르토리코에 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그래서 요게 정말 그 요동치고 있다.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의 어떤 한 주의 그 한 카운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푸에르토리코인들이 다 일어나서 민주당을 찍어주면 거기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많은 언론들의 시각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당선자 예전에 미 대선은 당선자 확정이 거의 당일날 됐거든요. 대부분. 근데 요 앞에 선거 바이든 때 사흘 사나흘? 네, 사일 걸렸습니다. 4일 걸렸어요. 왜냐하면 하도 미세해가지고 네. 0.2% 차이로 이기고 그러니까. 다시 개표한 뭐 플로리다 주도 그렇죠. 있었고요. 이번에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. 네, 맞아요. 더군다나 우편 투표가 많으면 다 열어봐야 되니까 네, 하나씩 그리고 얼마 찢어서. 전에 그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 우편함 불태운 사건이 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정말 사전 선거함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사전 선거함을 불태웠어요. 불태워버렸어요. 그 민주당 텃밭 진짜. 지역에. 그래서 이게 사라졌어. 투표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선거 결과가 정말 좀 많게는 몇 주 걸릴 수도 있다라는 뭐 전망도 나오고요. 미국 누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그래요. 이제 민주국은 네.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일들이 있잖아요. 그런 일 다 일어납니다. 트럼프 등장 이후로. 주마다 사실 법도 다르고요. 그렇죠. 네. 언론 쪽에서는 카운티를 따질 때 신문이 하나도 없는 카운티가 250개 정도 지금 되니까요. 네, 거기서 맞습니다. 대통령과 주지사와 상원 하원을 다 뽑으니까 네.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뭐 이렇게 네.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더군다나 직접 민주주의 아니야 지금. 아니, 직접 투표도 아니야. 간접이네. 네. 맞아요. 저렇게 해서 한 주마다 그 주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거기 선거인 날 다 가져가는 제도거든요. 맞아요. 진짜 이상한 제도지. 한 가지 제가 조금 요거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칼럼이 하나 있어요. 그 FT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인데 봤어요. 그 정통적인 영국의 그 네. 경제지죠. 거기서 해리스가 왜 이긴다는 거 해리스가 아니야. 이기냐. 근데 네.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경제 때문이라는 거예요.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. 관심 없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. 근데 정말 끝까지 꼭 봐야 되는 이렇게 거다. 해리스가 반드시 이긴다는 기사들, 네. 트럼프가 이길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 뒤죽박죽인데 네. 진짜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. 지금으로서 아무튼 치고받고 박빙. 네, 지금 네. 바이든이 또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이 쓰레기야라고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해서 또 그게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쓰레기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참 근데 이게 여기서 유일하게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수는 사전 투표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했어요. 맞습니다. 사실. 이거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. 그리고 미국은 또 사전 투표 굉장히 힘들어요. 우리나라처럼 맞아요. 아무 때나 가서 멀리 투표할 가야 수도 되는데. 없어요. 네. 투표 의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. 네. 근데 사전 투표는 민주당도 우리도 그 진보 후보한테 유리하단 말이에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그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확률이 좀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 점에 있어서. 그리고 또 사전 투표를 한 사람 중에서 그 아무 곳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여성이 되게 많았다는 그 점이 저는 해리스한테 좀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나 이렇게 여성이면 생각이 듭니다. 해리스를 지지할 확률이 더 높죠. 네. 지금. 네. 예전에 트럼프가 아무도 예상 못할 때 네. 이겼을 때 99.9%
클린턴이 이긴다고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서 언론들이 다 보도했을 때 99% 이긴다고 했어 그때 선거 당일날까지도. 근데 그때는 사전 투표는 낮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카운티에서 백인 남성들 저학력 백인 남성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선거를 뒤집었다고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무당층 여성들이 몰려 나오고 있다. 네, 이거 그리고 아니에요? 반대로 또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 저학력의 노동계 흑인 남성들이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한다라는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것도 상당한 이변이 될 수도 있죠. 그게 정말 맞다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정말 이거는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지면 이거 절대 평화롭게 끝나지는 뭐 않을 것 같습니다. 투표 끝나고 승리 선언까지 하려면 한 5, 6일은 걸리겠구만 뭐. 그죠? 승리 선언을 아니라 해도 더 트럼프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. 불복할 절차를 지금 다 밟고 있다고 야. 하니까요. 벌써 그런 말 여러 번 해놨거든요. 네. 트럼프가. 아, 네. 미리 네. 밑밥을 깔았다. 이미 다 시스템도 만비가 됐다고 합니다. 기사 뉴욕타임스에 나온 거 보니까. 의회에 지난번에 의회 점거해 버렸잖아요. 트럼프 네. 지지자들이. 지지자들이. 이번에 또 할지도 몰라요. 미국 대통령 결정되기까지. 요번에는 뭐 주 방위군이 미리 출동해 있긴 근데 하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총까지 맞다가 살아났는데 안 되면 너무 분할 것 같긴 합니다. 좀 더 세게 맞을 걸 뭐. 아, 이렇게. 정말 네. 지난번 바이든 될 때보다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. 네, 더. 그럴 것 같습니다. 예. 네. 미국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말하지 마요 이제. 흥미진진합니다 미국은. 참.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는 정말 선거도 그렇고 집회도 그렇고 훨씬 더 선진국 같습니다. 하나 더 뭐, 외신의 또 있어요? 디플로매트 요 기사는 네. 좀 제가 리스크가 있지만 여기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김 누구? 공장장이 네. 막아주실 거니까 리스크를. 누가 그래요? 고발당하면 혼자 가세요. 디플로매트에서 김건희 리스크는 한국 대통령에게 시한폭탄이다라는 기사를 썼는데요. 요거 제가 여태까지 본 외신 기사 중에 가장 강도가 셉니다. 저도 네. 읽어봤거든요. 네. 자세히 소개하지 마세요. 네. 근데 재밌는 거 딱 한 가지만. 네. 예. 일본 기자예요. 일본 기자.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기자 그리고 네. 일본의 대학 교수와 합동으로 쓴 컬럼이고요. 직접 읽어보십시오. 이 칼럼을 난- 원래 3월에 내려고 했대요. 했는데. 외신에. 근데 외신들이 거부했답니다. 네. 아 이거 조금 너무 세서? 아니 너무 아니다. 센데 그리고 이거 아직까지 에비던스 그러니까 근거가 많이 없지 않냐 했는데 지금은 비로소 이렇게 나온 거는 녹취 파일 나오고 하니까 외신에서 데스킹에서도 오케이를 했다는 거죠. 난 디플로매트 기사를 읽는 거 싫어합니다. 왜냐하면 네. 2024년 8월 보면 디플로매트가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은 일본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. 다음 달에 9월 달에는 윤석열은 왜 그렇게 인기가 없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야 이게 대한민국 언론은 안 쓰는데 어떻게 디플로매트가 계속 이렇게 좀 창피해서 디플로매트 기사를 읽기가 겁나더라니까요. 그다음부터는 제가 네. 읽어봤기 때문에 네. 아무튼 우리 신혜리 기자의 신변 안전을 신병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신혜리 기자는 여기까지만 하고 기사는 직접 읽어보십시오. 어쨌든 살 얼음판을 걷고 있다라고 지금 보수 성향 정치인들 향해서 경고했습니다. 네.